안녕하십니까. 이스즈 5톤 포워드 교육을 맡게 된 PDI 센터 최기용 조장입니다. 포워드는 배기량 5193cc, 최고 출력 240마력의 트윈 터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스즈 코리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소개와 취급 설명서 다운로드, 고객 지원 콜센터, 전국 서비스 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입니다. 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 부품은 2년 4만 킬로,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는 3년 6만 킬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2년 16만 킬로미터입니다. 양도 연월일로 적용되며 기간 도래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합니다. 이스즈 지정 서비스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유지관리, 부주의 또는 잘못된 연료, 이스즈 지정 오일 또는 윤활유 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을 초래한 경우 보증 수리 요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현재 전국 서비스 센터 연락처입니다. 전국 26개소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헬스 레포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스 레포트는 이스즈가 제공하는 운행 레포트입니다. 운전자분들의 악셀과 브레이크 사용을 통계 시각화하여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습관을 제시해드리며 DPD 재생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서비스 센터 입고 시 문의하시면 출력하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헬스 레포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차량의 운행 패턴과 DPD 재생 현황을 보여드리며 올바른 DPD 재생 방법을 제시하여 드리고 악셀과 브레이크 사용의 패턴을 통해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이스즈 포워드는 4가지의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화 미션입니다. 스무더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토크 컨버터, 수동 변속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가 클러치 디스크, 디스크 압력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에 비하여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되며 운전 피로도가 적습니다. 둘째, 풀 에어 브레이크입니다. 유압 대신 공압을 사용하여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셋째, 포워드의 세이프티 테크놀로지에 적용된 주행 안전 보조 장치입니다. ABS, ASR, EBS, ESC, LDWS, 차량거리 경고 시스템, AEBS, 위험 회피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하여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넷째,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독일 이슬링가우젠사의 에어시티입니다. 공압으로 조절되는 9개소의 조절 부위가 있어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장거리 운행 시 피로도를 감소시켜줍니다. 계기판 및 표시 등의 위치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4인치 패널에 운행에 관련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4인치 다중정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연비 정보부터 냉각수 온도, 기타 경고 등의 내용이 6개 구역에 구분되어 디스플레이 됩니다. 운전석 조작 버튼의 전체적인 위치와 모양입니다. 핸들 좌측에는 4인치 다중정보 디스플레이의 화면 전환, 기능을 선택하는 스위치와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4인치 다중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입니다. 메뉴, 엔터, 리턴, 그리고 상하 이동 스위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사이를 전환하거나 기능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입니다. 주행 중 크루즈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메인 크루즈 스위치를 누릅니다. 원하는 속도에서 상하 조절 레버를 아래쪽으로 한번 내리면 현재 속도로 세팅이 됩니다.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려면 상하 조절 스위치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시면 원하는 속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크루즈를 해제하시려면
크루즈 캔셀 스위치를 누르시던가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크루즈가 해제됩니다. 핸들은 상하, 전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핸들 좌측편에 있는 스위치 기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실내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시동 여부와 상관은 없이 점등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 ESC 오프 스위치입니다. 속도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는 롤러벤치 테스트 모드를 사용하시거나 타이어가 헛돌 수 있는 눈길, 빙판길, 진흙길에서 속도를 높여 탈출하실 때 오프하셔서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전방 안개등 스위치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전조등 상하 조절 스위치입니다. 적재 화물의 무게에 따라 변하는 라이트의 조사각을 적절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좌측에 차량 간 거리 설정 스위치입니다. 전방 차량 거리 경고를 멀리 가까이 5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공회전 제어 노브입니다. RPM을 원하는 RPM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핸들 우측편 조작 스위치의 모습입니다. 제일 위쪽으로 차선 이탈 경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시 경고음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 스위치를 사용하여 오프, 민감하게, 둔하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엔진 예열 스위치가 있습니다. 겨울철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엔진이 관행각되어 히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이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히터가 나오는 온도로 자동 RPM이 조절이 되어 따뜻한 실내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HSA 오프 스위치입니다. 주행 중 경사로에 멈춰 섰다가 출발할 경우 브레이크를 해제하시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기능이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깊게 밟고 기어 레바를 중립으로 옮기시면 HSA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악셀을 밟고 출발하시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빙판길 또는 다른 미끄러운路면에서 휠이 잠기면 HSA가 활성화되며 휠이 계속 잠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HSA를 오프시킵니다. DPD 스위치입니다. PM을 수동으로 연소시키는 데 사용하는 스위치고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 미러 열선 스위치입니다. 겨울철 미러 표면의 서리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ABS 오프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을 오프시킬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미러 방향 조절 스위치입니다. 미러의 방향을 상하 좌우로 조절할 때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오른편으로 주황색 비상등 스위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선택 사양의 PTO 스위치가 있습니다. 일반 차량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우측에 HSA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HSA 조절과 스무더 클러치 취합 조절 스위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스무더 비상 스위치가 있는데요. 빨간색 스위치에 아무 때나 눌려지지 않게 커버가 달려 있습니다. 스무더 자동화 미션이 정기적 결함으로 운행이 불가할 때 스위치를 온하여 전진 1단과 후진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경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좌측변에 있는 콤비네이션 조명 레버입니다. 1단 미등, 2단 전조등, 3단 후방 안개등이 점등이 되겠습니다. 핸들 우측편에 있는 윈도우 와이퍼 레버입니다. 1단 간헐, 2단 보통, 3단 빠르게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레버는 배기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기능이 같이 되어 있고요. 몸쪽으로 당기면 작동, 밀면 해제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온 되어 있어도 작동이 일시 해제됩니다. 가속 페달, 클러치 페달을 밟을 때, 변속 레버가 N에 있을 때, 엔진 공회전 속도에 근접한 경우 자동화 변속기에서 기어 변속 시에는 스위치가 ON이 되어 있어도 작동이 일시 해제됩니다. 변속 레버와 자동 미션의 모습입니다. 자동화 미션은 승용차와 달리 파킹 레인지가 없습니다.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 체결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며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를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속 레버에는 에코 스위치와 1단 출발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코 스위치는 자동 모드에서만 활성화되며 연비를 향상시킵니다. 상시 2단 출발하는데 출발 시 강력한 토크가 필요한 경우 1단 출발해야 됩니다. 이때 1단 출발 스위치를 눌러 1단으로 출발하거나 수동 모드로 전환하여 1단 넣고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자동 모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고단에서 저단, 저단에서 고단으로 변속이 되어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수동 모드를 사용하여 동일 기어 단수를 유지하여 주행하셔야 합니다. 포워드에 탑재된 배기가스 저감 장치는 DPD 필터와 SCR 촉매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PD 필터는 PM을 포집하여 연소시켜 재생을 하고, SCR 촉매는 요소수를 분사하여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시켜 배출합니다. 배기가스 중 PM이 DPD 필터에 일정량이 쌓이면 자동으로 재생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운행 여건상 자동으로 재생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재생하라는 푸시 DPD 스위치 경고등이 점등이 됩니다. 이때 수동 재생 버튼을 눌러 재생을 실시합니다. DPD 재생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 재생, 두 번째 수동 재생, 세 번째 선택 재생입니다. 자동 재생은 DPD 재생 스위치를 작동할 필요 없이 운행 중 자동으로 재생이 되며 오토 리젠이라는 녹색 메시지가 점등됩니다. 이때는 재생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시면 자동으로 재생이 종료됩니다. 재생 시간은 약 20분입니다. 두 번째 수동 재생입니다. 빈번한 단거리 이동으로 자동 재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푸시 DPD 스위치 황색 메시지가 점등합니다. 이때는 주변 인화물질이 없는 곳에 주차하여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매뉴얼 리젠이라는 황색 메시지가 점등되며 재생을 시작합니다.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종료될 때까지 시동을 끄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 셋째, 선택 재생입니다. 자동 수동 재생과 상관없이 PM 레벨을 확인하여 3단계 이상일 경우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재생입니다. 일과 시간을 마치고 혹은 일과 중간에 엔진이 냉각되기 전에 PM량을 점검하여 3칸 이상일 경우 실시합니다. 이 방법은 DPD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유지하면 체크 PM 레벨이라는 황색 등이 점등되었다가 푸시 DPD 스위치 황색 등으로 바뀌어 전멸됩니다. 이때 스위치에서 손을 떼었다가 한번 다시 누르시면 재생이 됩니다. 시간은 약 20분 소요가 됩니다. 선택 재생 종료 후에는 필히 1분에서 5분 정도 시동을 유지해 주셔야 ECU가 재생했음을 인식합니다. 잦은 DPD 필터의 수동 재생은 DPD 필터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HSA 조절 스위치입니다. HSA 조절 스위치에는 HSA 조절 기능, 스무더 클러치 취합 조절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HSA 조절 방법입니다. 정차 시 브레이크를 깊게 밟고 기어 중립 위치에 놓으면 HSA가 작동하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도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출발 시 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리면서 출발합니다. 이때 브레이크 풀림이 늦어서 끌리는 느낌이 나거나 너무 빠르게 해제가 되면 이 스위치를 눌러 빠르거나 늦게 조절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동 중에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고 주차 브레이크 오프 상태에서 중립으로 변속하시면 HSA가 작동하면서 녹색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이때 기어 레버를 뒤로 이동한 후 스위치를 눌러 조절합니다. 이 상태로 조정 스위치를 빠르거나 느린 쪽으로 빠르게 11단계, 느리게 11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클러치 취합 타이밍 조정 기능입니다. 변속 타이밍이 본인이 선호하는 패턴과 맞지 않을 때 미세 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변속 타이밍을 빠르게 4단계, 느리게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진 구동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 중립 상태에서 HSA 오프 스위치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상태로 조정 스위치를 빠르거나 느리게, 빠르게 4단계, 느리게 4단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무더 차량 언덕길 주차 요령입니다. 스무더 차량은 파킹 레인지가 없으므로 언덕길 주차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인목 사용과 핸들 돌려놓기를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르막 주차 시에는 수동 1단 기어를 체결한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시고 시동을 정지합니다. 내리막 주차 시에는 후진 기어를 체결한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을 정지합니다. 출발 시동 시에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겁니다. 1단이나 후진 기어가 취합된 상태에서는 시동을 걸면 경고음이 울리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차대 번호는 운전석 도어락 하단에 철판 각인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전방 우측에도 압인되어 있습니다. 콜센터, 서비스 센터와 통화 시 우측 끝 아라비아 숫자 7자리를 말씀해 주시면 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기점검 사항입니다. 정기점검 사항은 취급 설명서 7-183페이지부터 7-209페이지에 걸쳐서 주행거리에 따른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운행거리에 따른 점검은 운전자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소모품 교환 주기입니다. 각 품목의 교환 주기를 숙지하시고 주기적으로 점검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주입 위치입니다. 그리스 주입 위치는 총 22개소가 있으며 각 부위별 지정 주기에 따라서 주입하시기 바랍니다. 휠 허브 베어링은 15개월 또는 55,000km마다 그리스를 점검 주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주입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스즈 지정 오일 등급표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사용하는 이스즈 지정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과 스무더 오일은 100% 합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무더 미션에는 두 종류의 오일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오일 펌프 토크 컨버터 부위에 자동 변속기 오일, 두 번째, 수동 변속기 부위에는 기어 오일이 사용이 됩니다. 엔진 오일 점검입니다. 엔진 오일 점검은 딥스틱 게이지를 사용하는데 운전석 뒤쪽에 캡을 열지 않고도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일 점검은 시동을 끄시고 2-30분 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일 양은 최소점과 최대점 사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배터리 우측면에는 배터리 액량의 상하한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시 점검하여 하한선 이하이면 배터리 보충용 증류수를 상한선까지 보충합니다. 배터리 1개에 6개소, 총 12개소의 보충 구멍이 있습니다. 보충 시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배터리 안에는 황산 용액이 들어있으므로 주입 시 다른 부위나 부품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모빌라이저 키입니다. 자동차 키 내부에는 도난 방지용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등록된 키가 아니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분실 시에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규 제작 차량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리모컨 작동 범위는 약 10m이며 적재한 후면에서는 작동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냉각수는 보충 탱크를 수시로 점검하여 하한선 이하이면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냉각수 원액과 물을 1:1 비율로 희석하여 주입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포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